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9장 민속극의 세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민속극의 세계 페이지는 339쪽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한국 가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거기 이제 1번, 2번, 3번. 자, 여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네모하고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그래서 1번은 가면을 쓰거나 인형을 사용하므로 가장 용이하다. 가장이라는 건 변신이죠.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특히 첨예한 갈등의 동그라미 쳐주세요. 갈등. 그래서 갈등으로 집약된 행위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법을 사용하며 이를 전달하는 방식은 대화의 몸짓이다. 그러니까 갈등이 형성되지 않으면 연극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갈등이 형성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형성되지 않으면 연극적 행위가 아니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떤 다른 민간 전승의 일부이거나 어떤 다른 민간 전승에 의존해서 공연되지 않고 그 자체로 독립되어 있는 예술이다. 자, 이게 이제 민속극의 그 특징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로 이제 가보면 대문놀이나 군사놀이 같은 아동유희, 그다음에 농악대의 잡생놀이, 또 그다음에 무당놀이, 판소리 등은 민속극이라고 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문놀이나 군사놀이는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이제 대문 열려온 사람이나 군사들로 가장하긴 하지만 갈등이 없다는 거죠. 갈등이.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빈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연극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자,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연극은 하면서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희와 통하지만 유희처럼 몰아적, 몰아적이라는 것은 그 뭐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드는 뭐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흥미에 머무르지 않고 자각적인 의미와 교훈을 적극적으로 지니고 있어서 인생의 성찰, 돌아본다는 거죠. 사회 비판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악대의 잡생놀이는 340쪽입니다. 자, 이게 이제 밑줄 주세요. 양반, 각시, 중, 포수 등으로 분장한 잡색들이 풍물잡이나 관중과 같이 다니면서 대화를 나누기는 놀이다. 잡색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복잡한 색깔, 다양한 색깔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일의 특징을 지니나 가장자의 잡색만으로 공연되지 않고 비가장자의 비가장자인 그런 그 풍물잡이나 관중의 개입에 의존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40페이지를 펴보세요. 340페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것이 나타나요. 아까 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갈등이라고 그랬죠. 340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의 넷째 줄에 보십시오. 그래서 갈등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또 3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다. 왜? 농악놀이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 그 앞에 페이지에서 339페이지에서 3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 가지 다른 민간 전승. 자, 거기 보세요. 339쪽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민간 전승의 일부이거나 어떤 다른 민간 전승에 의존해서 공연되지 않고 그 자체로 독립되어 있는 예술이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농악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에 보면 판소리가 연극이라는 견해는 널리 유포되어 있지만 판소리 광대는 작중 인물로 가장해서 노래하거나 말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인 채 작중 인물에 관해 설명하기도 하니 일은 부분적으로만 성립된다. 1번이 이제 가면을 쓰거나 인형을 사용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소리 같은 경우는
가면 쓰진 않잖아요. 그죠? 가면 쓰지 않지 않습니까? 1번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0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민간 전승의 개념을 풀이한다면 1번 민중이 생활상에 필요해서 공동적으로 보존하며 재창조하는 문자 기록에 의존하지 않는 이곡을 가진 연극이 민속극이다. 자,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그 마지막 단락 민간 전승의 개념에서 개념을 풀이한다면 벌써부터 쭉 제외된다까지.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가면극과 인형극은 인간 전승의 이 세 가지 특성에 완전히 이제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1번 이 340쪽의 밑입니다. 민중이 마을 축전의 행사로서 또는 홍행물로서 공연하며 민중 생활과 민중 의식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연극으로서 양반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렇죠. 양반은 상당히 적대적이에요. 양반에 대해서. 이런 입장이 상당히 강하죠. 그 다음에 341쪽 2번 형식과 내용이 공동적으로 전승되며 공연을 통해서 재창조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구비문학이다. 구비문학 나오죠? 저 구비문학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문학이죠. 구비문학. 이거죠. 이 비라는 건 비석이라고 그랬죠. 비석. 비석에 새겨진 글처럼 오래 간다. 비석 비자거든요. 그래서 구비문학이에요. 입에서 입으로. 영어로는 오럴 리터러처. 이 오럴 리터러처라는 게 이제 구비문학의 영어 표현이죠.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문학. 오럴 리터러처.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341쪽으로 가보겠습니다. 341쪽이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뭐 다른 건 건너뛰고요. 다음 단락 341쪽 세 번째 단락. 미녀는 설화보다 민중적이다. 민속극은 미녀보다도 철저히 민중적이다. 양반은 민속극의 공연자가 될 수 없음 물론이고 관중으로도 참여하는 경우가 없다. 양반 동족마을에서 공연되는 민속극이든 군읍 소재지에서 공연되는 민속극이든 그 다음 밑줄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자 341쪽에 넷째 줄 있죠. 세 번째 단락. 민속극은 농민, 이속, 상인 등이 즐기는 문학이고 그뿐 아니라 민중의 생각과 주장을 강하게 나타내어 양반을 공격한다. 자, 여기까지 밑줄 쫙 쳐놓으세요. 그게 이제 민속극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의 넷째 줄에 또 밑줄 치세요. 가장적인 전환을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만 양반의 억압에 맞서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고 결과적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또 밑줄 치세요. 자, 양반에 대해 맞서서 이제 자기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 또 밑줄 치시고 보십시오. 자, 그 다음 342쪽입니다. 자, 342쪽의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민속극의 미학적 원리로는 양반 문학은 물론 다른 구비문학의 경우보다 더욱더 민중적일 수밖에 없다. 자, 거기다 이제 표시를 해놓으세요. 민중적이다. 민중적이다. 거기 이제 민중적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두 번째 줄에. 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속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 단락에 보면 한국의 가면극은 즉흥성 나오죠. 즉흥성을 통해서 이제 신명을 발현한다. 그리고 나오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 한 5-6줄 내려오면 맺힘을 풀어내는 판이다. 말 나오죠. 맺힘을 풀어내는 판이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일종의 풀림의 미학이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풀림의 미학. 맺힘을 풀어내는 판. 자, 이게 바로 풀림의 미학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43쪽으로 가겠습니다. 한국 가면의 개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격사 가면 1번. 343쪽이에요.
벽사라는 건 뭐죠? 벽사. 이거는 축사 같아요. 축사. 써놓으세요. 쫓을축. 사악할사. 사악한 것을 쫓는다는 거죠. 자, 벽사도 이 벽자가 뭐냐면 쫓을 벽자예요. 쫓을 벽자. 사악한 것을 쫓는다. 같은 말이에요. 벽사 가면이라는 거나 죽사 가면이라는 거나. 그래서 이제 343쪽에 보면 1946년에 경주 호우총에서 이제 그 발굴된 보고서에 따르면 출토된 가면은 외장 의뢰에 쓰인 방상시로 추정된다. 중국의 나는 꽤 오랜 상고로부터 옛날부터 오던 종교의식이다. 주나라대에 이르면 형식을 갖춘다. 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 벽사 가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의술 가면은 말 그대로 의술이죠. 두 번째 의술. 의학적인 것을 의술이죠. 그래서 의라는 게 이제 이렇게 한자를 보면 이렇게 써져 있죠. 제일 밑에 2번에 의술 가면 보세요. 이 의의 옛날 글자는 이거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지금 무당 무자가 있죠. 이게 옛날 글자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술사들이 의사를 대신했잖아요. 맞죠? 주술적인 행위 있죠. 막 뭐 배가 아프면 막 배를 엄마 손은 약손 이것도 다 주술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대신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의학적인 걸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승려가 병을 일으킨 악령을 쫓기 위해서 화살, 여기 화살 시자 있죠? 이건 창이에요, 창. 같은 무기를 손에 들고 사용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344쪽 넘어가면 무당의 직능을 사제자와 사제자, 이게 성직자란 뜻이에요. 성직자. 첫째 줄에 사제자는 성직자로 써놓으세요. 의무와 예언의 셋으로 나눌 때 병마를 물리치는 전문가로서의 의무는 때로 가면을 사용한다. 가면을. 또 악령이나 부정한 정령이 붙은 가면은 이것을 쓴 사람으로 하여금 미쳐 날뛰게 하는 주력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성가면 3번. 자, 이 신성가면이라는 거는 이제 신성하다는 거죠. 홀리. 신성하다는 뜻입니다. 홀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신성 가면이 그 다음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격을 나타내는 신성 가면은 우리나라 예로는 삼국유사 처용랑조에 있는 처용설화에 이어서 산신 가면무설화 또 마을의 소신 신성 가면을 당으로 모시는 절차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술 가면. 자, 이거는 이제 그 무용 가면과 연극 가면이 있다는 거죠. 무용 가면과 연극 가면.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얘가 나오죠. 345쪽에 1, 2, 3, 4. 그럼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양주 별산대놀이 가면, 송파 산대놀이 가면, 봉산탈춤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 가면의 특징 345쪽. 1번 가면. 가면에 대한 한자 표기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네 번째 줄에 보세요. 얼굴 앞면을 가리는 명구를 가면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죠. 얼굴 앞면. 그 다음에 광대와 초란이 2번. 자, 이 광대는요. 탈놀이 하는 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탈놀이 하는 자. 자, 탈놀이 하는 자를 광대라고 한다. 자, 광대는 뭐라고요? 탈놀이 하는 자다. 필기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고요. 넘어가세요. 346쪽. 346쪽에 이제 가보면 첫째 줄에 초란이는 20세기 초에는 군화. 자, 이 군화라는 말이 있어요. 346쪽의 둘째 줄에. 군화라는 건 뭐냐면 아까하고 비슷해요.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거예요. 사악한 것을 물리침. 자, 이걸 군화라고 합니다.
군화에 쓰인 소기면 작은 귀신의 얼굴이죠. 가리킨 이름이었고 하의 별신 달군 놀이에서는 양반의 하인으로 초랭이가 등장하는 걸 보면 초란이가 민속 가면의 이름으로 현존하고 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꼭두의 꼭두. 이게 이제 우리 꼭두각시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거기 이제 보면 세 번째 줄에 박첨지 노름은 꼭두각시 노름, 홍동지 노름이라고 한다. 꼭두각시는 남자 주인공 박첨지의 아내다. 꼭두와 각시의 복합어다. 꼭두는 중국의 곽독에서 유래돼서 꼭두각시의 이름이 이제 곽도각에서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탈이죠, 탈. 자, 세 번째 줄부터 밑줄 주세요. 탈라다의 용례처럼부터 쭉 해서 의견이다까지. 그래서 탈라다의 용례처럼 재앙이나 병을 뜻하는 말이어서 그 재앙이나 병을 가져오는 악신이나 역신을 쫓으려고 할 때 그보다 더 무서운 마신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신앙에서 무서운 가면을 쓰고 그러한 탈을 쫓은 데서 탈, 재앙과 탈 가면의 혼동 내지 이중성이 생겼다는 의견이다. 여기서 밑줄 쫙 쳐놓으세요. 자,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347쪽입니다. 자, 347쪽에서는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봉산탈춤의 가면은 종이 가면이 대표적이다. 밑줄 쫙 치세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 347쪽에 도표 나올 거예요. 도표. 별 3개 쳐놓으세요. 도표. 그래서 형태, 북부형, 중부형, 남부형, 색채, 주제로 나왔죠. 귀면적 사실형, 귀신 얼굴이에요. 조각적 사실형, 남부형은 회화적 사실형이에요. 그리고 색깔은 북부형은 원색, 우방색이고 중부형은 원색 및 배색, 그 다음에 남부형은 배색 및 피부색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북부형은 종이로 만들고요. 중부형은 바가지와 소나무 껍질, 송피라는 것은 소나무 껍질을 가리켜요. 바가지와 나무. 가면극의 역사적 전통. 자, 거기 348쪽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 가면극이라는 것은 삼국시대에 가면극이 있었다. 348쪽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악과 서역각 이런 게 또 있죠. 그 다음에 349쪽에 백제학과 지학 있고요. 넘겨보세요. 350쪽에 신라 향학과 가면무 있고요. 이제 검무, 이제 검을 가지고 춤추는 거죠. 검무라는 게. 검무라는 게 지금도 이제 공연을 많이 합니다. 검 가지고 춤추는 공연. 검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무예무. 자, 이거는 밑에 나오죠. 삼국유사에 있는 원효가 실계, 계율을 어겼다는 거예요. 실계라는 것은 계율을 어김. 이걸 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대들이 갖고 춤추는 박을 본떠서 그 형상대로 도구를 만들어 무예라고 이름 짓고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노래하고 춤추고 교화했다고 한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용무는 뭐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고 351조. 그 다음에 오기. 채치원의 절굿이 향악 자병 오수에서 읊은 5가지 놀이. 금환, 월전, 대면, 속독, 산예. 금환은 죽방울을 공중에 던졌다가 받는 놀이예요. 이 환자가 방울 한자거든요. 20세기 초까지 대광대패의 죽방울을 받기로 전해졌고요. 월전, 서역에서 전해진 탈춤의 일종. 대면, 등장인물이 탈을 쓰고 나와서 귀신을 다스리는 내용으로 구나무이다. 구나무라는 거는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춤이란 뜻이에요. 지금 5번에 고려조 산대작 그 위에죠.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춤. 그걸 구나무라고 합니다. 속독은 건무죠. 건무의 일종이다. 맞죠? 그 다음에 산예는 사자춤이죠. 이 산자가
그 산이라는 게 사자를 가리켜요. 그래서 봉산탈춤 이럴 때 사자 쭉 나오죠. 자, 고려조의 산대 잡극. 산대라는 것은 뭐예요? 높은 곳에 있는 무대란 뜻입니다. 높은 형태의 무대. 이걸 산대라고 그래. 그러니까 땅보다 좀 더 높은 곳에 이렇게 무대가 있어요. 여기에. 그럼 이걸 산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352쪽에 나이라고 나왔죠. 나이. 이거는 뭔가를 쫓는 거죠. 군화의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나이라고 하는 거죠. 나래 행사.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희. 이런 것도 있죠. 나래장에서 상연되던 규식지, 소학지와 음악 중에 규식지와 음악이 추가된다. 소학지에 해당하는 조의와 관한 기록도 나타난다는 거죠. 문헌에. 그 다음에 이제 고려 광대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353쪽에 조선시대의 산대도감극 나와요. 353쪽 보세요. 자, 353쪽입니다. 보시면 조선시대 산대도감극이라고 나왔는데 이 산대도감이라는 것은 관청 이름이에요. 관청 이름이고 나라에서 훈련시켜서 행사 때 공연하는 거죠. 이걸 산대도감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필기하세요. 산대도감극 조선시대. 그래서 1번은 산대 나이 쫓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소학지. 그 다음에 조선조의 제인광대. 이거는 이제 그 광대들이 이제 공연을 하는 뭐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354쪽. 가면극의 기원으로 가겠습니다. 354쪽이요. 자, 이 가면극이라고 하는 것이 또 가면 쓰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면극은 보통 이제 우리가 굿에서 기원했다. 거기다 필기 좀 하세요. 굿 기원서. 그래서 이게 마을 끝. 그다음에 무속굿. 무속으로 왔다. 이런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이제 굿 기원설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것을 이제 산대도감 기원설도 있어요. 이 산대도감에서 했던 것이 하층민으로 내려온다. 자, 이거를 산대도감 기원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필기를 좀 해주세요. 1번 굿기원설, 2번 산대도감 기원설. 자, 그렇게 필기하시고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면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첫째 줄부터 나오죠. 기원을 둘러싸서 농경의식설, 기약설, 산대이설이 있다. 농경의식설에 의하면 두 번째 탈락. 고대 이래로 농사가 잘 되리라고 농민이 거행하던 농경의식이 가면극의 기원이다. 나오고 있죠. 그게 가면극이라는 거. 355조. 세 번째 탈락. 기약설에 의하면 백제인 이마지가 중국 남조 오나라에서 배워서 일본에 전했다는 기약이 가면극의 기원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세 번째가 산대이설이죠. 산대이에서 산대극이 생겨났다는 거.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대이는 산처럼 높은 무대 만들어가지고 공연했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356조. 356쪽을 펴보세요. 을 보면 첫째 줄에 이 세 가지 중에서 거기다 밑줄세요. 356쪽에. 첫째 줄. 가장 널리 유포된 것은 산대이설이다. 이 산대이설이 가장 널리 유포됐고 비판 역시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 밑에 뭐 나오는 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쭉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은. 자, 그 다음에 357쪽. 가면극의 전승양상. 여기서는 이제 1번이 하회,
별신구 탈놀이죠. 자, 이건 바로 농촌형 탈춤이죠. 자, 이게 이제 화해 별신구 탈놀이입니다. 농촌형 탈춤이에요. 그래서 안동에 하회마을 있죠. 하회동 선앙제의 평상제는 동제라고 부르지만 3년, 5년, 10년에 한 번씩 지내는 별신제 혹은 별신굿이라고 하는 임시특별제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별신굿은 마을굿, 선앙신에 대한 대제, 입시와 결부된 경제적 또는 오락적 동기에서 거행되는 임시대제의 둘로 나눌 수 있다. 나오고 있죠. 뭐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358쪽에 보면 강릉 단오제의 관노 탈놀이. 이걸 이제 묵극이라고 돼요. 묵극. 말을 하지 않는 극이라는 거죠. 한자로 이제 묵극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관노 탈놀이가 이제 그런 거다는 거고. 그 다음에 경기 지방에서 하는데 놀이 359쪽. 그 다음에 359쪽에 해서지방의 탈춤. 해서지방에 이제 탈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360쪽에 보면 과장이란 말이 막 나와요. 과장. 육과장 이러잖아요. 과장이 뭐냐면 챕터의 챕터. 하나의 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과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남 지방의 오광대와 야류가 있고요. 361쪽은 북청 사자 도름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정도가 있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361쪽에 이제 가보면 가면극의 공연 방식 1번 공연 시기. 자, 이 공연 시기는 거기다 필기 좀 하세요. 넓은 공터에서 공연하죠. 그리고 공연 시기는 1년에 한 번 공연해요. 그리고 상층을 비판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오죠. 1년에 한 번 이른 봄부터 여름 사이에 있는 가장 큰 명절을 공연하고 남쪽에서는 정월 보름날, 서울 이북에서는 5월 단오. 정월 보름이나 5월 단오는 동경의식인 마을굿이 거행되는 날이기 때문에 마을극과 관련된 가면극은 공연 일자가 변동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연희자 이렇게 나왔죠. 362쪽. 연희자가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 중에서 익숙한 사람이 하거나 어떤 그 연희자. 그 다음 공연 장소 3번 362쪽. 자, 거기 첫째 줄에 비춰주세요. 탈놀이의 공연 장소는 많은 관중이 모일 수 있는 공터면 된다. 밑줄 치고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이거 중요합니다. 363쪽.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 둘째 줄. 극중 장소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극중 장소를 극중 장소로 삼아 극이 시작되는 것은 탈춤의 기원과 관련시켜 까닭을 이해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단락의 넷째 줄. 관중은 극중행위에 참여하는 당사자다. 관중의 개입으로 극중행위는 현실성이 보장된다. 자, 여기 밑줄 치세요. 그 다음 단락의 첫째 줄. 그러나 다음에. 극중 장소가 공연 장소와 계속 일치하는 건 아니다.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 단락의 둘째 줄. 극기에서 제시되는 행위는 현실적인 근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관중의 적극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까지. 쫙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악사와 반주가 있죠. 악사. 반주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나오고요. 연기, 대사, 가면 이런 게 있는데 365쪽 첫째 줄 끝에 가면의 표정은 고정되어 있으나 고개를 숙이고 드는 각도에 따라 인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중요합니다. 가면의 표정은 고정되어 있지만 고개를 숙이는 등 각도에 따라서 좀씩 달라진다는 거예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것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공연 시간 7번. 이거는 첫째 줄 밑줄. 어두워지면 공연을 시작해서 한밤중 새벽까지 한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6쪽으로 가보면 366쪽을 가보세요. 첫째 줄 해가 지고 난 후 밤에 공연에서 새벽까지 이어진다. 밑줄.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단락. 가면극의 연극적 비약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인식돼야 하는 것이 관객의 참여와 소외의 맞물림 현상이다. 까지 밑줄 주세요. 366쪽의 세 번째 단락이에요. 첫째 줄, 둘째 줄. 관객의 참여와 소외의 맞물림. 이렇게 나오죠. 관객이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밑에서 여섯 줄에 잘 교육된 관객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Well educated spectators. 예를 들어서 저기 있잖아요. 저기 안 보여요? 저기 강이 안 보여요? 강이 없어도 배우가 그러면 보여요 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잘 교육된 관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68쪽. 368쪽을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줄 보세요. 배우도 구경하러 온 관점에서 관중과 다름없다. 배우와 관중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관중은 개입을 언제 할 수 있다. 언제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연극에서는 지나치게 극적인 환상이 생기지 않는다. 몰랐죠? 극적인 환상. 지금 드라마틱 일루전이라고 나왔죠. 이거 이제 읽을 때 일루전이라고 있습니다. 환상이라는 뜻이. 드라마틱은 극적인 환상이라는 뜻이죠. 극적 환상으로 인해 촉발되는 물화적인 도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68쪽에 이제 밑에 뭐 나오는데 노장춤이라는 게 나와요. 다 사과장. 노장은 덕이 높은 고승을 가리키는 거예요. 노장 사상이 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노장 과정에서는 뭐가 주로 나오냐면 노장의 파괴, 계율을 깨뜨린다는 거죠. 이게 많이 나옵니다. 노장이 파괴하는 거. 노장의 파괴인데 잘못 썼네요. 의 파괴. 노장이 계율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노장의 파괴가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70쪽. 307쪽으로 둘째 줄 보시면 370쪽의 둘째 줄입니다. 가면극을부터 쭉 밑줄. 공연하는 그런 집단에 의해서 자기적인 연쇄 장치가 요구되는데 이것의 설정 자체가 당대 현실을 그대로 드러났는데 장애가 된다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다. 여기까지 쫙 적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분산탈춤 370쪽 보세요. 거기 보면 노장 과장의 풍자적인 공격 말 나오죠. 노장은 아까 이야기했죠. 노장의 뜻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덕이 높은 고승이라고 그랬죠. 이제 덕이 높은 고승에 대해서 풍자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371쪽을 보시면 371쪽 거기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보세요. 다음에 신장수가 등장한다. 신장수는 변화된 노장을 보여주기에 필요한 존재이다. 저기까지 밑줄 주세요. 이야기죠. 노장은 신장수를 부채로 쳐서 신을 사겠다는 신용을 한다. 소무와의 생활이 시작되자 노장은 장사꾼과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 나오죠. 부처 때문에 바보가 되었던 노장은 소무라는 하잘것없는 계집 때문에 똑똑하고 당당한 생활인이 된 것이다. 노장과 신장수의 대결에서 노장은 당황하지 않는데 신장수가 당황한다. 노장은 능동적이나 신장수는 피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2쪽 이제 보면 첫째 줄 노장과 치바리의 싸움을 겨울과 여름의 싸움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밑줄 쫙 정도. 노장과 치바리의 싸움. 그래서 치바리가 노장과 정면으로 대결해서 소물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산탈춤의 웃음과 눈물이라고 나왔죠. 봉산탈춤. 이런 곳에 웃음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374쪽을 보시면 이제 과장의 독립성이 나와요. 과장의 독립성. 과장의 독립성이란 건 뭐냐면 과장마다 유기적인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정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정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장의 독립성. 그러니까 이 과장을 떼놓고 봐도 그 과장이 잘 맞게 행동이 된다는 거죠. 양주 별산대 침노리에 나타난 삶과 죽음의 관계. 자,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374쪽에. 욕망을 함부로 충족시킨 것이 죽음의 원인이다. 밑줄 짝. 지나친 욕망은 죽음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줄에 있죠. 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이 과장의 독립성에 대해서. 이 과장의 독립성은 조선 후기 당대 상황을 부조리와 불합리한 상황.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이것을 집약적으로 나타낸다. 이 과장의 독립성이에요. 하나하나만 읽어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5쪽에 보면 포도 부장 놀이의 갈등 구조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걸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면극에 나타난 비판 정신 10번 376페이지. 가면극에 이제 비판을 하는 정신이 있다. 여기 막 길게 써놨는데 결국 가면극이라는 것이 그 여러 가지를 비판한다는 거. 378쪽 보세요. 거기 이제 인용문 나오죠. 말뚝이가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내는 태로 재상. 그러니까 은퇴해서 물러난 재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계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이 이놈 뭐야 그러니까 말뚝이가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어.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지내고 태로재상으로 계신 이생원의 삼형제분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이제 듣는 척하니까 이제 다시 이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379쪽에 보면 말뚝이는 첫째 줄에 양반의 어법을 흉내내며 뜻을 뒤집는 희인, 그걸 패러디라고 그래요. 패러디. 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380쪽. 380쪽을 보면 한국의 인형 꼭두각시 아까 이야기했죠. 박점지. 특히 이제 거기서 박점지가 나오는데 백발로인 형상이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본능적인 인간형이다. 이게 이제 박점지입니다.
여기 이제 홍동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거기 5째 줄에 보면 홍동지는 이제 상여 거리에서 노골적인 언행을 하는 거죠. 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381쪽 2번 꼭두각시 노림의 이제 주요 등장인물과 그 구성. 자, 382쪽. 자, 아까 이야기 첫째 줄의 끝에 홍동지 나오죠? 홍동지 동그라미. 그래서 박첨지 조카, 온몸이 붉은색, 나체 인형이다. 또 힘이 장사죠? 이 심의를 잡아서 껍질을 팔아 돈을 버는 인물이다. 맞죠? 꼭두각시는 박첨지의 본초로서 적갈색의 얼굴, 백색과 남색의 반점이 특징이다. 덜머리집은 박첨지의 첩실, 그러니까 꼭두각시와 대립각이죠. 자, 인형극의 극적 형식을 보면 두 번째 단락의 6째 줄 밑줄 치세요. 극중 인물도부터 쭉 해가지고 차단한다까지. 자, 그래서 극중 인물도 관중과 같이 구경하러 나왔다고 함으로써 극의 내용과 관중의 세계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장벽을 제거하고 지나친 극적 환상의 성립을 차단하고 막아버려요. 그 다음 단락에 또 악사들 중에 받는 소리꾼이 인형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극적 환상을 제거하고 비판적 의미를 강하게 위한 개입이다. 까지. 자, 그 다음에 인형극에 나타나는 비판 정신이 383쪽에 나오죠. 183쪽 4번. 자, 인형극. 여기 필기하세요. 기존의 도덕, 관념, 관습을 파괴하고 부정한다. 이게 이제 인형극이죠. 기존의 그런 것을 이제 파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84쪽에 보세요. 홍동지 평양감사 나오죠? 홍동지, 상제님 짊어진 건 뭐요? 나 짊어진 것은 산에 올라가 분양제 지내려고 잔뜩 칠푼 주고 강생이 한 머리 사 짊어졌다. 자고로 방귀에 혹 달린 놈 봤어도 강생이로 분양제 지낸 놈은 처음일세.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인형극은 밑에 나오죠. 가면극과 같이 중과 양반을 풍자해요. 중과 양반을 인형극에서는 풍자를 한다.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고요. 남성의 행포를 많이 지적합니다. 남성의 행포를 지적한다. 자, 남성의 행포를 지적하는 게 이제 인형극의 또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제 강생이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강아지의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강생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당꽃 꼭두각시 노림 탈춤이라고 나온 거 마지막 부분 있죠.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384쪽이 두 번째 단락. 그래서 무당굿놀이 꼭두각시 노름 탈춤에서 발견되는 두드러진 공통점은 할미와 영감이 등장하는 거리가 두루 보인다. 이는 겨울과 여름의 싸움이다. 맞죠? 이 싸움에서 할미와 영감 중 어느 쪽이 적극적인 구실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무당굿놀이에서는 할미가 적극적인 구실, 꼭두각시 노름에서는 영감이 적극적인 구실, 탈춤의 경우에는 할미의 적극적인 구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85쪽으로 이제 가면 이런 이제 거기 첫째 줄 보세요. 첫째 줄 굿에서는 할미의 우위가 중요하다. 할미의 우위. 할미의 우위가 중요하다. 줄 짝 치세요. 할미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할미는 직접 출산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 할미의 우위는 자연의 풍요를 가져오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신할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넷째 줄
무당 군놀이는 일상생활의 사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확대하면서 흥미를 끌고, 꼭두각시 노름은 기존사의 권위와 관념을 파괴하는 충격을 일으키면서 관심을 모은다. 또 탈춤은 파괴할 것은 파괴하고 긍정할 것은 긍정하는 긴박한 갈등으로 관중을 몰아넣는다. 거기까지 밑줄 쫙 펴놓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인속극에 대해서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만 쭉 정리를 좀 드렸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기 지식으로 이 내용들 좀 만드는 연습을 여러분 직접 하셔야 됩니다. 거기 그 10장에 나오는 이제 제담의 세계, 11장에 나오는 속담, 12장 수수께끼,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잘 들으셨을 거라 믿고요. 여러분이 이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